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밤 잭슨홀 미팅 파월 연설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긴장감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해 소폭의 낙폭을 줄이다 코스피는 0.75%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육계 관련주, 또 음식료 관련주 상승세 보였고요. 또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이 부각되면서 화장품 관련주 일제히 상승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다음 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테마주들은 엇갈리는 모습으로 장이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산물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반면에 육계 관련주, 또 음식료 관련주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오전장에 육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갔어야 하는데 쏠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죠. 그러면서 오늘 장초에 우양이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려는 모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닭고기보다 핫도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양이 올라가길 바랬지만 우양은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닭고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물이라고 해도 되나요?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그러면 과연 이 상태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라는 걸 봤을 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먼저 선동을 했었고 선동하는 와중에 마니커와 마니커 FNG가 같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수산물 관련주들의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왠지 다음 주에는 수산물 쪽에 힘이 한번 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뽑아보자면 뭐 소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통조림 같은 그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과 관련된 주가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테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9월 초가 되면 우리한테 드디어 다가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KB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낸 2차 전지 인버스 ETF 상품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8월 31일 날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I도 한번 더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된 이후에 반영한 만큼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개별주 쪽으로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미리 엿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초전도 테마, 맥신 테마 그리고 양자 관련 물질까지 물질에 관련된 3연타가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질과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왜?
물질과 관련된 뉴스가 더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냉담할 거예요. 그러면 그 냉담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냉담함으로 인해서 지수가 내려간다면 개별 종목 또한 다시 한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루트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 되며 반대로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땐 두 번째 계단이 나온 이후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지만 저항선을 생성한 이후에 주가가 재차 돌파하거나 아니면 생성한 다음 날 바로 양봉 혹은 음봉으로 종가를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려놓는다면 이 자리 또한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고점의 진입 자리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있고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이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한 이후에 선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으면 두 번째에도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를 더 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봉이 저항선 위에서 지켜준다면 그 선은 지지선이 된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은 포착되는 날 우리가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이 빛기둥이 내려오는 날이 우리가 진입했었던 날짜라고 생각하시고 그날로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종가 가격이 나오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도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가 정말 진입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자리였구나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보시면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빛기둥이 나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왜입니까? 보통 이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전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겠죠. 그러면 그 전날의 기준봉이 있다면 이날은 뭐가 돼야 됩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날이 아니라 언제였습니까? 이틀 전. 그리고 이번에는 하루 만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도 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보고 토르 기법을 포착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하고 있는 1차 상승의 자리에서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포착해서 진입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왜? 주가는 각각 3분의 1의 역할을 하죠. 하락할 확률, 횡보할 확률, 상승할 확률을 각각 3분의 1씩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자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3분의 1의 자리인데 이 3분의 1의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확률을 많이 덜어내고 보니까 2분의 1 이상의 확률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는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주가의 캔들의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캔들의 모양뿐만이 아니고 거래량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양봉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오늘 기준봉이 포착됐었던 날보다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이유는 바로 아무도 거래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왜? 기준봉이 뜬 이후에 아래 꼬리가 먼저 달리면 다들 무서워할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런데 장 막판이나 혹은 장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위에 매수 호가가 없는데 매수 호가는 없는데 매도 호가만 빵빵하게 보여진다면 이 종목 잘못 사면 나 혼자 10호가, 20호가, 30호가를 사버리겠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호가를 높여서 매수를 하면 야 이거 그냥 매수하자마자 팔면 파는 순간 이미 손실이 너무나 크겠구나. 그래서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의 호가의 모양이 반대인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매도 호가는 큰데 매수 호가가 작은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내가 매도 호가를 집어삼켜서 주가를 올렸을 때 오히려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들어온다면 이 매수 세력들은 평균 단가를 높여서 매수 체결을 걸어 놓겠죠. 그러면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 수익 구간에서 아래에 채워져 있는 매수 호가의 물량을 덜어내보고 거기에서 매수 호가가 추가적으로 채워진다면 그 구간이 이쯤에서는 누구든 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가격이구나 하고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움직임을 우리는 뭘 합니까? 캔들에다가 똑같이 표현해서 만든 게 바로 토르 기법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종가 베팅을 하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 하는 때는 기준봉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봉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준봉이 포착된 날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우리가 종가 베팅 하는 날은 기준봉을 포함해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종가 베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캔들 2개 또는 3개라는 말은 기준봉 포함입니다. 기준봉을 포함했을 때 2개 또는 3개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날은 뭐가 되느냐? 미수로 매매한 사람들의 변제일이죠.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변제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든다? 그런데 미수로 기준봉 때 매매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도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매도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매도가 있음에도 주가를 지켜줄 수 있는 이유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3일 차가 지나가면서 4일, 5일 차가 되면요. 어떤 기이한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제 슬슬. 횡보가 길어지면 하락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움직임을 방어하기 위해선 차트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붙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이틀 이내에 주가가 꼭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캔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기법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이란 과연 무엇이냐?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주식 용어로는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는 방법은 보통은 주문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정가로 되어 있으신 주문 유형을 무조건 시장가로 바꿔주셔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가격이 높으면 우리가 주문 넣었던 가격은 3시 20분의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원에 3시 20분에 블라인드가 쳐졌는데 3시 30분에 2,030원에 종가를 마감한다면 우리가 주문 걸었던 2,000원에는 미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2,030원에 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장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얼토당토 않게 3시 29분 언제일까요? 29분 59초에 분명히 3시 20분의 가격보다 주가가 낮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몇만 주 매수를 집어넣으면서 가격을 2,030원까지 올리고 종가를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주문, 이미 미체결된 이 주문을 정정해서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빠듯하다는 거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무조건 당일 상한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가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첫 번째 리뷰 종목인데 대한제당이에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 날 기법으로 포착을 했고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7월 27일 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에 슈거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국제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설탕 없이는 못 살죠.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채를 먹던 아니면 딸기를 먹던 설탕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이 필수제인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제로 슈거도 나왔었죠. 그런데 제로 슈거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제로 슈거가 몸에 안 좋다라는 뉴스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대한제당이 그 당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기록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느냐? 토르 기법이 아니라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던 형광색 빛기둥이 여러분들께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수한 날은 이 기법이 포착됐었던 26일이 아니라 27일이었다는 겁니다. 목요일. 수요일 날 포착이 됐지만 목요일 날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요일 날의 종가보다 목요일 날의 종가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었고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5%에서 1차 분할 매도.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에서 2차 분할 매도. 세 번째,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3차 매도를 하면 이렇게 해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했던 한 종목을 모두 다 익절하는 게 아니라 총 50%가 남습니다. 25%가 남고요. 파란색에서 팔았을 때 12.5%의 물량이 남게 되는데 아직까지 파란색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장중에 검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지만 오늘은 더 붙었지만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과거 시점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붙었었던 때랑 비교해보면 애기예요, 애기. 거래량이 크게 붙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늘 검은색 저항선 위로 종가를 마감했다면 뭐가 됩니까? 검은색 저항선은 이제부터 지지선이 되겠죠. 왜? 과거 시점에도 이미 한번 기록이 있습니다.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갭을 어디까지 띄웠습니까? 검은색 저항선 위까지 띄우면서 내가 이 가격은 한 번 더 무조건 넘길 거야라는 액션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가격까지 도달하려 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처음 넘기려고 했었던 가격 구간과 그리고 오늘의 고점 구간이 되게 짧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이 수반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붙어주면 너무나 좋겠죠. 뉴스가.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뉴스는 차라리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합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까지 거래량을 지금처럼 유지해주면서 주가만 올려준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올 테고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일의 종가가 파란색을 넘어가야 마지막 남은 12.5%의 물량을 우리가 정말 이쁘게 수익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갈 때 뉴스가 나오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는 날은 우리가 매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파란색 저항선까지 가기 이전에 분할 매도를 한 번 더 하셔도 좋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당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LNK바이오인데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올해 턴어라운드 했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전환사채 상환 및 엑셀픽스 상용화가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데 유상증자를 하는 비중이 컸을까요? 아니면 엑셀픽스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유상증자의 폭이 컸을까요? 차트를 보면 이 내용을 공시를 다트에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국 소송 그리고 전환사채, 부채 등의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퀀텀 점프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 바로 LNK바이오인데 그러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장기적인 모멘텀은 가져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포착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었고 오늘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를 마감을 했죠. 그런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붙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자리가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했어야 하는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횡보하거나 한 번 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까지 위협하지 않는다면 기다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다려봤을 때 다시 한번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자리가 될 것이고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종가가 나온다면 갭이 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갭 뜰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파란색 저항선을 안 넘겼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갭이 뜬 날 갭이 5% 이상 떠서 시작한다면 이 구간 또한 분할 매도의 자리라고 보시고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NK 바이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제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을 드릴 텐데 수식을 먼저 드릴지 조건 검색식을 먼저 드릴지는 몰라요.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빗기둥과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드시려면 이 수식이 필요한데요.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 톡방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현재 방송 화면 카메라로 찍으셔서 사진 올려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상승률 탑5 알려드릴 텐데요. 과연 최인성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종목들 중 상승률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탑5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들 힌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최고가 기준 상승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콕스 최고가 기준 14.89%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휴온스 최고가 기준 19.7%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다음으로 8월 3일 언급해주신 퓨처캠 24.75%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최고가 기준 41.29%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1위는 오파스넷으로 최고가 기준 상승률 53.3%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클린룸, 드라이룸 제작업체인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하반기 반도체 클린룸, 2차 전지 드라이룸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까지는 상승률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과연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반도체 종목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큰 문제가 오늘 하락한 이유는 네이버의 역할 때문이었을 거라고 보는 시야가 많습니다. 신성 ENG인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등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제품 발전소 설비 제조를 하고 있고 매출이 다변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하반기에 반도체 클린룸과 2차 전지 드라이룸 수주 확대 예상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수주가 확대되면서 과연 캐파를 꽉 채울 수 있을 것인가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KN솔, 한양 ENG, 성도 ENG 등이 관련주로 같이 엮여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N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건 단 하나. 과거의 전고점이 되는 36,550원을 언제 다시 돌파할 것이냐를 보면 되는데 KN솔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그래도 꽤 자신감 있게 받쳐주고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 없고 만약에 꺾였다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지지선까지 급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러면 KN솔은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현재는. 보유자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장이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수반되면서 뉴스가 나오는 날, 그날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KN솔이고요. 자, 한양 ENG 보세요.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하락했죠. KN솔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번 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양 ENG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검은색 지지선이 지켜지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 시점에는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돌파를 보여준 이후에 지지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탈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재차 돌파해주는 그 움직임에 이제는 검은색 선이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다음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직까지도 올라가야 할 자리가 두 군데나 있는데 이 두 군데까지 가기 이전에도 저항선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저항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래쪽에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또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구간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핑크색 지지선에 걸쳐 있는데 성도 ENG 같은 경우에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자고 한다면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내려와 준 상황에서 현재 수평 횡보를 하면서 지켜주고는 있지만 두 번이나 지켜줬긴 했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하게 된다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매하려면 핑크색 지지선 현재 구간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매수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외의 방법이 하나가 또 있죠.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인데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주가가 돌파할 때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날이고 여기에서 파란색 지지선을 단기간에 이탈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날 이탈하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탈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탈했는데 그 다음 날 갭까지 하락했지만 종가가 다시 올라온다면 아직까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 날 어디에서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도 늘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저항선이 위에 있다가 한 단계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 이 구간이 되겠죠.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대가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정도 보죠. 그럼 3차는 여기, 4차는 여기까지 상승 기조는 충분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급과 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숨이라고 썼네요. 잘못 썼는데 수급과 꿈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 견인시키고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 안 되는데라는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의 무서움인데 그렇게 상승할 때 우리는 저항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항선 구간에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분할 매도를 한다. 분할 매도를 해서 미리 수익금을 챙겨 놓는다면 더 큰 폭으로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가지고 왔느냐? 왜 가지고 왔느냐? 오늘 주가가 4%가 아니라 5.23%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5.23% 빠졌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느냐? 어제 포착을 해서 이미 오늘 수익 실현 구간에 왔었고요. 혹시라도 수익 실현을 3%에서밖에 못하신 형님 누님들께서는 본전에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제가 망치 내려놓고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3%에서 수익을 50%를 냈죠. 근데 수익을 낸 이후에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남은 물량 50%를 매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뭐가 되죠? 3%에서 익절했었던 수익금이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6%가 빠지면 마이너스 3% 구간에서 전량 매도가 나갔겠죠. 그럼 우리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간에 형님 누님들한테 자동 매매를 걸어드릴 때 뭘 해드리냐면 3.3%가 상승했을 때 절반 매도가 나가요. 그런데 이 절반 매도에 트레이링 스탑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3% 하락하면 남은 물량 시장가로 전량 매도예요. 그러면 오늘 7%가량 상승을 했는데 7%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3%가 빠지면 플러스 4% 구간에서 시장가 매도로 전량 매도가 나가셨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플러스 3% 구간에서 50%를 매도하셨고 여기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을 때 남은 물량 정리를 하셨다라면 신성 ENG에서 수익난 수익금은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인데 오늘 왜 또 가지고 나왔냐. 네이버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 다시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차트로 봤을 때 확실하게 눌리는 구간에서 진입하느냐?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더 눌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거래량이 조금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량을 통해서 월요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과연 어느 구간까지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재차 반등이 나올까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갭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를 간다고 그 다음날 상한가로 시작 안 하는 종목 없고요. 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리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파해야 하죠. 오늘 그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약이 오를 겁니다. 왜? 돌파를 해서 안착시키면 3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네이버가 그 흐름을 망쳐놓은 거죠. 그러면 신성 ENG의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의 입장으로 봤을 땐 여기에서 더 이탈시키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일단 올려놓고 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왜입니까? 거래대금이 기존에 많이 붙었었던 거랑 비교해서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 상황이 포착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이 거래대금을 과거 시점처럼 이렇게 줄이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한번 액션을 보여줬었던 이 움직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저의 판단하에 신성 ENG를 가지고 와 본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Y입니다. SY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 있지만 최근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의 상승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하겠다,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확실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를 하고 있고요. 모듈러 하우스 건축 산업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요즘에는 아파트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조립식 땅콩 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사는 젊은 세대층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을 형님 누님들이 아실 거예요. 형님 누님들의 자손들, 자식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사업을 하고 매출을 만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만들 수 있는 매출의 비중이 국내 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SY의 성장폭은 아직까지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데 23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내화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한번 불이 잘못 붙거나 아니면 음식을 하다가 고기를 굽다가 담배를 태우다가 불이 붙어버리면 화재가 나면서 엄청난 매연가스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내화 제품이 들어가는 샌드위치 판넬의 매출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 급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금강공업, 아이온 플러스, 코오롱 글로벌 등이 있는데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의 중단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내려와졌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로는 단기간에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파란색 저항선이 한 단계 더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금강공업은 상단에 있는 저항선들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서는 추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온 플러스인데 아이온 플러스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최저가가 1,655원인데 최근에 최저가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했고 어이쿠야 무서워하면서 주가를 한번 큰 폭으로 상한가 보내고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은 뻔하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권리락이 나온 이후에 배당락도 있었죠. 유상증자에 무상증자까지 했다고 왜 했는데 이거 찾아보실 필요도 없이 아직은 진입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유상증자가 나오고 또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들어갔다.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깡!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황금색 빛기둥이 떴기 때문에 진입해 볼 수 있었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더 진입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주가의 위치가 바닥에 있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빛기둥 하나만 떠줘라. 토르도 좋고 메가토르도 좋고 뭐가 됐든 하나만 떠봐. 그러면 내가 진입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이후에 매도하는 1차 자리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까지도 매도 자리로 볼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면 더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왜? 과거 시점에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이 현재가 기준으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뉴스가 수반될 수 있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겠죠. 토르 기법으로는 정말 단타밖에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관련주 코오롱 글로벌인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되는 32,200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하락 추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하락 추세의 최저가가 11,000원 라운드 피겨입니다. 그런데 이 11,000원 라운드 피겨가 깨지면 10,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10,000원대까지 내려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왜?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순간 하락폭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만 있고 파란색 저항선은 움직일 기미조차 없었다는 게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는 이유는요. 주가를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붙고 그 거래량에 실리는 수급이 꽤 많아야만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건 아무도 이 종목에서 불과 올해만 해도 아니면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관심 끄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SY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SY도 마찬가지로 어제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고 3% 이상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한번 수익을 만들었었던 황금색 빗기둥이 있었고 그 빗기둥이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고점을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하지만 돌파는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받쳐지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받쳐지면서 뭐가 나왔다? 황금색 빗기둥이 출현을 했다. 그러면 이 황금색 빗기둥이 깡 하고 나오면 우리는 종가 베팅을 했는데 오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갭을 하락시킨 다음에 주가를 양봉으로 만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더 올라갈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너무나 좋은 자리가 하나 있죠. 바로 파란색 저항선. 하지만 토르 기법이기 때문에 3%에서 일단 분할 매도를 하신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을 윗꼬리를 달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날의 종가의 물량을 한 번 더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난다면 매도 없이 보유 그 상태 그대로 3차 상승을 기대해 보시고 6,040원을 돌파하지 못할 때 분할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가 기준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대충 18% 정도. 그러면 6,040원까지는 봤을 때 3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라는 것을 만약에 종가 베팅만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종가가 끝난다면 매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당일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윗꼬리가 달린 이후에 종가 가격이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다면 이곳에서 1차 분할 매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을 했을 때 6,040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올라가서 6,040원의 고점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이후에 그날의 종가가 6,040원보다 높은 6,050원 위에서 끝난다면 분할 매도 없이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윗꼬리를 달고 종가가 6,040원보다 낮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분할 매도 하셔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노란톡방에서 무엇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유정희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받아보시죠. 네, 이 조건 검색식이 있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눈으로 직접 HTS나 MTS에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현재 방송 화면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사진 올려주시면 수식과 조건 검색식 모두 다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리뷰 더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더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종목 리뷰하기 이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뭐가 좋은지는 아셔야 들어오셔서 자료도 받으시고 또 재밌는 현상들을 겪으실 텐데 첫 번째, 토르 신호, 메가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을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죠. 그런데 종가 베팅을 형님, 누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건 뭐냐? 3시 20분이 되면
땡 치는 순간 블라인드가 쳐지죠. 블라인드가 쳐진 다음에 제가 토르와 메가토르 종목으로 포착된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만 검색하셔서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매수하신 이후에 3%에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어디에서 손절해야 하느냐. 근데 손절하는 방법이 종목마다 다릅니다. 5%에서 손절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마이너스 10%까지 끌고 갈 수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 10% 아래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는다면 손절선을 지키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언급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언급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매일처럼 시간에 장중에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테마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식 관련된 테마가 나왔죠. 식품 관련 테마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였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면 수요일 날은 뭐였습니까? 수요일 날은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가 올라갔었고 그러면 화요일 날은 뭐였습니까? 화요일 날은 평소대로라면 맥신 테마가의 주가가 상승을 했어야 정상이었는데 맥신 테마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죠. 그리고 월요일은 맥신 테마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테마가 나온다면 오히려 매매하기는 쉽습니다. 왜? 테마 종목들만 따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노란톡방에서 컬러레이를 가지고 작지만 8% 정도 수익을 형님 누님들께 안겨드렸는데 테마 종목일 경우에는 테마만 따라가면 쉬워요. 테마의 대장주가 주가가 꺾이지 않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지선에 닿으면 뭐합니까?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할 때 받쳐진다는 걸 이해하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신규 진입도 가능한데 오늘처럼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오후장이 돼서야 무언가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는 형님 누님들이 직접 매매하실 때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이 자리 분명 괜찮은데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면 고점. 그런데 매도 버튼 눌렀더니 내가 팔면 저점이야. 이거 정말 많이들 겪으시는 건데 왜 많이 겪으시는 줄 아세요? 바로 심리선이기 때문이에요. 심리선. 세력들이 매매를 할 때 이 구간이면은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매수 호가가 적고 매도 호가가 많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매도 호가를 막 씹어 먹어. 근데 그 바로 위에 라운드 피겨 가격에는 매도 물량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 매도 물량을 씹어 먹는 그 흐름에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매수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아래로 쭉 뺍니다. 매수 호가가 얇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틱 내리고 보니까 매수 호가가 엄청 빵빵해요. 그런데 매도 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러면 지켜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내려가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니까 한 또 여러 가 내려가 보니까 그 아래 또 매도 호가는 없는데 매수 호가만 빵빵해. 그러면 야 여기는 정말 지켜지자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추가 매수하고 봤더니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는 매수 호가도 빵빵한데 매도 호가도 빵빵해지려고 하네. 그러면 이 구간이 바로 개미털기 구간이라는 거예요. 혹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호가가 없고 매도 호가도 없다라는 건 뭐냐? 최악의 공포 자리죠. 그런데 이 최악의 공포 자리가 나오면 바로 여기가 반등의 자리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도주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형님, 누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르 검색기와 수식을 받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저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집을 마찬가지로 우리 유정인 커님께 받으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투자의 기본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매매 기법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자료집이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혹은 현재 방송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오늘의 핵심, 큰 화면을 통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 10분 동안 진행하는 종가 베팅 수익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성 ENG, 하반기 반도체, 클린룸, 2차전지 드라이룸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Y, 건축법이 개정되며 수혜를 받았는데요. 내화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